2001년 9월 미국을, 아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역사상 최악의 테러. 무려 2,996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의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까지 테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발생 후 저 두 테러 그 카드랑 완전 똑같은데? 일각에서 9.11 테러와 펜타곤 테러를 예언한 카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카드라니 무슨 카드 말하는 거죠? 에? 카드 보세요. 뭐가 카드야? 왼쪽이 카드죠. 불길 모양까지도 비슷하잖아요. 비슷해. 그렇죠. 약간 소름이다 이거. 이 카드의 정체는요. 테러 발생 6년 전인 1995년 게임 디자이너 스티브 잭슨이 출시한 보드게임 카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게임을 만든 스티브 잭슨은요. 이 카드는 저희 회사 직원이 일루미나티 홈페이지를 해킹해 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일루미나티가 이걸 계획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음모론이긴 한데 너무 맞아요 이게 사진 뭐야. 모습이. 자, 그런데 일명 일루미나티 카드의 예언이 적중한 것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말고 또 있어? 자,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그런데 그것 또한 일루미나티 카드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와 원전의 균열이 생긴 모습이 말이죠. 마이 갓. 야, 전 세계에 어마어마했던 사건 사고는 다 여기 담겨 있네. 그리고 지난 2월 일루미나티 카드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이 카드가 코로나19까지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아하. 흰 건물 위를 뒤덮은 검은 박쥐들. 누리꾼들은 이 건물을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으로 추측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이 국회의사당 건물을 본떠 만든 건물이 있다는 사실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우한이 박쥐로 인해 큰 화를 입을 거라는 것을 예측했다는 거죠. 우한에 저 도움 건물이 있었어요? 난 그게 놀라운데. 그리고 저게 위에 박쥐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박쥐가 원인일 거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매개체라는 얘기 많잖아요. 네. 야, 이거 뭐 어떻게 미래를 본 거야? 그래서 일각에서는 비밀 결사 일루미나티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일부러 테러와 환경재난, 바이러스 등을 퍼뜨렸다라는 음모론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또 한 장의 카드가 또 있습니다. 벌써? 한 시계탑이 기울어지면서 5명의 사람이 공포에 떠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카드 속 시계탑은 일본 도쿄 중심가에 있는 시계탑과 흡사하고요. 게다가 5명이 입은 옷의 색깔이 청색과 황색, 흑색, 녹색, 적색. 뭐가 떠오르죠? 오갱기. 이에 누리꾼들은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가 정말 취소되는 것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했었습니다. 취소는 아니지만 실제로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가 내년으로 연기됐죠. 나머지 다른 카드 좀 줘봐요. 또 뭐 있나 보게. 딴 카드가 너무 보고 싶다 진짜. 그러니까 딴 거 다 보자. 어. 갖고 와봐요 좀. 예. 갖고 와 취재했으니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전 돈 쓰지 않습니다. 2000년 11월 미국. 한 남자가 인터넷상에 올린 글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저는 2036년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티토. 자칭 2036년의 미래에서 왔다는 그는요. 자신이 1998년 미국에서 태어난 미군이라고 밝히면서요. 2038년 세계가 봉착하게 되는 컴퓨터 대란, 이른바 유닉스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부의 지시를 받아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시간여행자라고 주장하는 존 티토는 진짜 미래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2000년 이후 미래에서 벌어질 일들을 인터넷상에 공개 예언했습니다. 먼저 그는 2000년에 자신이 타고 온 타임머신이 미니 블랙홀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요. 2034년 유럽 입자물리연구소가 미니 블랙홀을 이용해 타임머신 실용화에 성공했다고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름. 존 티토가 예언을 하고 8년 뒤 실제로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 대형 입자가속기를 통해 미니 블랙홀을 생성하는 실험을 공개해 화제가 됐습니다. 진짜 타임머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2000년 광우병이 미국을 휩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야. 그런데 3년 뒤 실제로 미국에서는
광우병이 발생. 엄청난 일이었죠. 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야, 이거는 너무 상상 외의 일이어서 이걸 맞췄다는 건 좀 대단하네. 그렇죠. 아, 존 티토 찾아봐야겠네. 거의 음모론자네요. 나 이런 거 너무 잘 믿어요. 너무 좋아해. 그리고 존 티토는 2001년 2월에는 미국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를 찾기 위해 이라크를 공격할 것이라는 예언글을 또 남겼습니다. 2년 뒤 역시나 그의 예언대로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거 이 사람 지금도 활동합니까?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그는 4개월간의 활동을 끝으로 2001년 3월 예정된 임무를 완성했다라는 마지막 글을 남긴 채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2014년 3월 22일 중국의 한 SNS에 올라온 의미심장한 글. 끔찍한 항공사고부터 대지진,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오마이갓.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당시 이를 본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누가 장난친 거네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요. 이 글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전원 사망. 실제로 네덜란드 암스텔람에서 이륙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이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반군의 미사일에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맞아. 당시 탑승자 298명이 전원 사망하는 비극적인 참사였습니다. 저 설마 날짜가 정확했어?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난 날은 2014년 7월 17일. 오마이갓. SNS 속 예언의 시작. 말레이시아 항공사고 예언일 7월 17일과 실제 사고일이 일치했습니다. 와, 이렇게 맞았던 거예요?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오마이갓. 7월 23일과 24일 대만과 알제리 항공에 연달아 추가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그런데 7월 23일 대만 가오슝에서 펑우섬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비상 착륙 도중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 맞아. 다음 날인 24일에는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알제리의 수도 알제로 향하던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대중교통 중에 가장 사고 안 나는 게 항공사거든요. 근데 지금 날짜 맞춰, 국가 맞춰. 이거는 가능해요, 이게? 소름이죠? 연이어 예언이 맞아떨어지자 누리꾼들은 중국판 존 티토가 등장했다라며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아, 진짜. 소름 끼치는 적중률을 자랑하며 세상을 들썩이게 한 예언가들. 대체 그들은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걸까요? 2016년 11월 8일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 작가들은 미래인이 분명하다. 이제 그만 미래인인 거 커밍아웃해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작품이 있었으니 바로 미국 국민 애니메이션. 와, 짱이죠. 이거 보셨죠? 오기 전에 보셨죠? 아, 저는 이게 예견한 게 너무너무 많아서 아마 기사 양이 엄청날걸요? 맞아요. 뭔데요? 맞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들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987년 4월부터 무려 33년째 방영 중인 미국 최장수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은요. 가족 간의 사랑은 물론 정치, 종교, 환경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학과 풍자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슨 가족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급 예언 적중으로 작가들이 미래인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등장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6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무려 16년 전인 2000년에 정확히 예언. 트럼프를요? 그렇습니다. 저 장면이 이제 대표죠, 대표. As you know, we've inherited quite a budget crunch from President Trump. How bad is it, Secretary Van Houten? 저 장면이 나옵니다, 저렇게. 16년 전에? 네. 저 장면 캡처 많이 돌아요, 저 장면이.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슨 가족 작가가 미래인이라는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1998년 한 에피소드에서는 미국의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월트 디즈니사와 미국의 유명 영화사 21세기 폭스사가 합병된 모습이 나옵니다. 우와. 저기 보시면 21세기 센츄리 폭스의 밑에 저렇게 나오죠. 디비전 오브 월드 디즈니.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월트 디즈니사가 21세기 폭스를 인수한 겁니다.
또 2012년 심슨 가족에서 미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레이디 가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었는데 근데 2017년에 정말로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오른 레이디 가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또다시 심슨 대체 어디까지? 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Outbreak of the deadly Pandora virus is spreading rapidly. All ships must remain at sea. 코로나19 확진자가 탑승해 표류한 일본 크루즈 사태와 너무나도 비슷한 에피소드가 무려 8년 전인 2012년에 방송이 된 겁니다. Unprecedented threat requires a worldwide quarantine. American basketball superstar Kobe NBA Bryant.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가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He was among at least 4 people traveling in his.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였던 코비 브라이언트. 그는 20년간 NBA 챔피언 5회, 올스타 MVP 4회 수상, 2008, 2012 세계 스포츠 대회 금메달의 주역, 화려한 이력을 남기며 농구계의 새 역사를 쓴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전설적인 것이 평생 커리어 동안 팀을 떠나지 않았어요. 팬들 곁을 지킨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의 마지막. 코비 브라이언트는 2016년에 은퇴한 뒤 둘째 딸 지아나가 속한 중학교 농구팀을 감독해왔습니다. 사고가 있던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경기를 감독하기 위해 딸 지아나와 농구팀 동료들과 함께 전용 헬기를 타고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 오크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이던 헬기가 그만 로스앤젤레스 북부 상공에서 추락. 코비와 딸 지아나를 포함해 헬기에 탑승한 9명 전원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사실 뭐 사고가 있던 날 우리 녹화장에서도 뭐 농구 워낙에 좋아하시니까 저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세계적인 비보를 코비 브라이언트의 이 죽음을 정확히 예언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8년 전인 2012년에 말이죠. 코비는 결국 헬리콥터 추락으로 죽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실제로요. 한 익명의 사용자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자, 물론 당시 누리꾼들은 터무니없는 낭설이라며 믿지 않았지만요. 코비가 정말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하자 이 SNS 글이 일파만파로 퍼지며 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코비가 사망한 다음 날 예언을 한 익명의 사용자가 또다시 글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미안하다며 자책한 그. 약간 이제 자기 말이 현실화가 돼가지고 저렇게 말했나 보다. 과연 그럼 왜 미안하다는 글을 남긴 걸까요? 그러니까 왜 미래를 예언한 사람들 중 무려 86%의 적중률을 자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와, 이 사람은 진짜 믿어야 되겠는데요? 정말 귀가 얇으시네요. 86%는 자, 그 사람 바로 누구냐? 누구예요? 에디슨의 부활라고 불리는 천재 발명가 레이먼드 커즈와일입니다. 현재 G사의 엔지니어링 이사로 재직 중인 그는요. 시각장애인용 음성 변환기, 스캐너, 전자음악 기기, 신디사이저 등을 개발, 첨단 기술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는데요. 아유, 고마워 보이네. 이게 다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저분이 다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천재 과학자인 그는요. 수십 년 전부터 우리의 모습을 예언해 왔는데요. 1990년 커즈와일의 예언. 1998년까지 컴퓨터가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길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하지만 1996년 인간 대 컴퓨터의 두 번째 체스 대결에서 최종 승자는 인간이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컴퓨터 따위는 인간의 두뇌를 따라갈 수 없어 라며 커즈와일의 예언이 허무맹랑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뭐 알파고가 뭐 바둑으로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시대가 됐지만 그게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1997년 세계 체스 챔피언인 가리 가스파로프 대 인공지능 컴퓨터 딥블루의 체스 대결의 결과는 네. 인공지능의 승리! 인간을 이긴 슈퍼컴퓨터의 첫 등장에 당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야, 근데 진짜 저 때가 기억이 나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미래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커즈와일. 1999년에 밝힌 그의 예언. 10년 후에는 무인 자동차가 등장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십니까? 이랬을 거예요. 그래, 1990년대라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2010년 미국의 다국적 기업 G사에서 무인 자동차 첫 시범 운영에 성공한 겁니다. 이 밖에도 그는 3D 프린터, 음성인식 컴퓨터, AR 스마트 안경 등장을 예측했는데요. 2010년 그가 본인이 했던 예측들을 분석한 결과 147개 중 무려 126개가 실현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궁금한 거는 커즈와일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데요? 불안해지는데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있겠지? 커즈와일의 예측대로라면요. 2045년도에는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아, 불로장생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2045년도쯤에는 아, 근데 이 사람이 말하니까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니 지금도 에이 하려고 하다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예측을 비웃었던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예측이 틀리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즈와일은 현재 기술 발전의 속도를 전제로 하면 이거 가능하다고 예측을 한 겁니다. 2011년 미국의 A사가 국내 S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 PC 특허 소송. 그런데 이때 국내 S전자에서 1968년에 개봉한 한 영화 속 장면을 증거물로 제시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태블릿 PC 아니에요? 저거 그 태블릿 아니에요? 아니 68년도 작품이라면서요. 68년도 작품입니다. 근데 어떻게 태블릿 PC가 저걸 생각을 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영화 속 장면이니까. 그렇죠. 저게 있는 거예요, 진짜로. 당시 국내 S전자는 수십 년 전 만들어진 영화에 A사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태블릿 PC가 등장했습니다. 라고 주장. 영화 속에서 태블릿 형태의 기계를 선보였고 미래의 삶을 예언했으며 이는 태블릿 PC가 미국 A사의 전유물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국내 S전자가 증거로 제시한 영화는 바로 영화계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작품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이 영화는 SF계 3대 소설가로 꼽히는 아서 클라크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놀랍게도 이 영화 속에서 우주인들이 직사각형 기계, 일명 뉴스패드로 뉴스를 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와. 그리고 원작 소설 속에선 뉴스패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주인들은 뉴스패드를 우주선 정보 회로에 꽂은 뒤 지구로부터 온 최신 뉴스를 훑어본다. 지금 우리의 일상 속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러네요. 작품 속의 뉴스패드는 디자인과 기능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떠올리게 합니다. 2010년에서야 상용화된 태블릿 PC를 무려 42년 전에 작품에서 예언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태블릿 PC를 떠올린 거네요. 저 감독은. 그렇죠. 아니 68년도면 제가 아는 건 한국에 컬러 TV도 없을 때였어요. 없었지. 예. 맞아요. 80년대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TV 전체가 다 뚱뚱한 그 브라운관 TV 그걸로 보던 시절인데 그것도 안테나 이렇게 달아가지고죠. 이후에 사람들은 시대를 앞서간 SF 작품, 당신들 사실 미래에서 왔던 거지? 라며 놀란 반응을 보였는데요. 21세기의 혁명으로 실현된 20세기 거장들의 언블리버블 예언.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예언이 법정까지 진출할 줄 알았을까요?